자, 우리 이제 문학 해볼 텐데요. 자, 문학도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 첨삭을 하면서 이 동영상에서 우리가 뭐 시를 분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작품을 읽는 시각 또는 수업 시간에 키우는 걸로 하고요. 지금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이것도 역시 좀 확인을 합시다. 음, 자, 지금 현대시 두 개 나왔었고요. 그렇게 묶어서 공통점 물어보고 있거든요. 가나의 공통점. 음, 일단 답은 뭐 4번이었으니까요. 5번이었으니까 이 5번 선택지에 대한 얘기만 우리가 공부합시다. 지금 특정한 대상을 인간적 속성을 지닌 존재로 형상화했다. 이거 뭐에 대한 얘기야? 의인법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자, 의인법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답이 된다. 답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의인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시에서 막 읽고, 여기가 의인법이네. 라고 이해해야 실제로 그게 정말 답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맞춰야 하는 거라고 했잖아. 음. 자, 아무튼 그 가에서 이 의인법 연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냐면, 사실 여기서부터긴 해요. 우리들. 음. 여기에서 우리라고 한 이 대상에 지금 내가 풀잎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흔들리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화자의 행위 위주로 좀 먼저 보면 지금 내가 바위 위에 바위가 있다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언덕에 올라가서 지금 풀잎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내 몸도 바람에 흔들리네. 한 줄기 바람에 이렇게 씻기우는 풀잎을 바라보며 나도 이렇게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구나. 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들은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분신처럼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우리라고 한 이 대상에 나하고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이렇게 풀잎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지. 알겠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의인법 뭐 우리라는 지점에서 좀 연결해 봤고요. 그리고 그 나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많았죠. 그 의인법 확인해 보시는 부분 너무 많잖아. 나무가 팔을 내뻗고 있다 뭐 얘기 다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 32번. 자, 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찾아라. 자, 일단 1번에 바위는 영혼에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풍소를 견뎌왔다. 이건 뭐 나와 있는 말이었죠. 그쵸? 자, 오랜 세월을 풍선에 깎여온 바위가 있다. 그치? 자, 그다음 이 구름이 떠가는 언덕은 요게 좀 헷갈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내공이 좀 필요하지. 구름이 떠가는 언덕은 화자가 태초로부터 이어지는 기나긴 시간의 흐름을 포착하는 공간이다.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이 됐냐면 지금 화자가 어디에 있니? 지금 화자가 언덕에서 맞지? 지금 언덕에서 풀잎을 보고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잖아, 혼자. 우리들은 뭐 이런 얘기. 그치? 자, 언덕에 올라가서 풀잎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태초의 생명의 뭐 분신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달프지만 이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그래도 나직이 웃으며 얘기하고 있구나. 막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 음. 자,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구름이 떠가는 언덕은 여기에서 지금 화자가 풀잎을 바라보면서 어쩌고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하는 얘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구름이 떠가는 언덕은 화자가 이렇게 태초로부터 이어지는 기나긴 시간의 흐름을 포착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뒤에 나와 있는 말은 화자가 한 말 속의 내용을 좀 연결해서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문맥이 나는 풀잎처럼 바람결에 흔들리는 존재다. 그치? 나도 이렇게 시로리 같은 바람결에 흔들리노라 이랬으니까 나도 플립처럼 바람결에 흔들리는 거 맞고 그렇게 우리들이라고 해서 우린 이런 걸 플립과의 교감, 플립과의 어떤 동질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플립과의 교감 이런 말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플립에 대해서 보면서 어머 우리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생명의 아름다운 분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고달픈 얼굴을 비록 마주하고 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이렇게 나와 얘기하고 있구나.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린 이럴 때 이 대상 플릿과 교감하고 있는 것이다. 뭐 혹은 플릿과의 동질감이 좀 드러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뭐 너무 다 틀려서 넘어갈게요. 33번은 이제 답만 좀 보세요. 그 답에서 그 C는 화자가, 자, C에서 화자가 나무가 몸을 덮는 눈으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고. 우리가 시 읽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 비틀린 허리에 밴 구질구질한 나날,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는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된다.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는 흔들어서 시원스럽게 다 털어버린다. 이렇게 됐거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의 눈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하잖아. 자, 눈으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을 걸 바라니? 그렇게 소망해? 아니잖아. 음. 자, 그래서 이 눈은 부정적인 의미로 풀어가야지. 고전소설인데요. 선생님이 고전소설을 이렇게 뭐 읽거나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필요해 보이는 좀 주요 스토리 위주로 체크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각색하면서 좀 빠르게. 자, 웬 시 없는 소리를 들어. 그치? 일단 줄거리부터 일단 주인공 이름은 나왔어. 자, 양소유가 뭐 어디에서 지금 버드나무 보고 뭐 시 한 수 읊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자, 이렇게 시 읊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웬 미인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일어나 앉았지. 그치?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 우리 소유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흐트러짐부터 해가지고, 뭐, 머리카락이 귀 밑으로 흐르고, 옥비녀가 기울어져 있고, 아직 잠은 덜 깼는데, 뺨에는 뭐 연지가 반쯤 지워져 있고, 뭐 이런 거.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지금 외양묘사가 나타났다. 우리 한미인의 외양묘사가 나타났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눈이 마주친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이렇게 여자의 외모를, 자, 이렇게 막 길게 묘사를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쁘단 얘기잖아. 그치? 자, 이렇게 두 사람이 계속 마주보고 있었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자, 이제 그때 양생의 시동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식사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말이 얼핏, 이제 그 모습이 보이고 나니까, 이제 여기에서 미인이 정신이 이제 들었대요.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문 닫고 들어갔답니다. 문을 닫고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갔대요. 자, 그래서 소유가 시동을 원망했대. 이 원망했다라는 건 뭐 때문이라고 해야 되니? 이거는 당연히, 지금 여자애하고 눈이 딱 마주쳐서 예쁜 얼굴하고 지금 눈을 이렇게 막 교차하고 있었는데, 그치? 눈빛 교감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근데 지금 양생의 시동이 딱 끊었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아쉬운 마음에 이제 시동을 원망했다. 이제 이런 표현 나왔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소유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왔대. 근데 넋을 잃었대요. 뭐야. 이제 아예 첫눈에 사랑에 빠진 거잖아. 그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 여자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자, 어쨌든 나타난 그 여자의 내용이 막 풀립니다. 그쵸? 이름은 채봉이다. 막 이렇게. 음.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채봉의 마음이 어땠냐면, 그렇게 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여자애도 어때? 지금 첫눈에 반하다. 이러면 되지. 자, 첫눈에 반함. 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속마음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속마음이 뭐 이런 거, 이제 읽어볼까?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일단 남편 만나는 거 제일 중요해. 그치? 그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사람 이름 얘기하면서, 뭐 탕몽구는 과부였지만 그래도 스스로 사마상혁을 따르기로 정하고 실행했다. 음. 남편 만나는 건 너무나 중요해. 맞아. 예전에 그 누구도 자기가 이렇게 그 누군가를 따르기로 정하고 막 실행하기도 했어. 맞아. 음. 아, 처녀라서 조금 뜻을 밝히면, 왠지 스스로 자기 결혼에 종매를 서려고 한다는 좀 나쁜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지만, 하지만, 이라고 해서, 처녀도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하도 임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 거 보면 처녀도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내가 그 사람 이름 알아두지 않으면 난 절대 만날 수 없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속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여인의 좀 적극적인 성격이잖아요. 이름을 알아둬야 돼. 여자도 남자도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왜 편지를 하나 줍니다. 그쵸? 그러면서 뭐 찾아보란 얘기합니다. 아, 중요한 일이니까 찾아가지고 그 남자한테 꼭 편지 전해달라. 이런 얘기합니다. 음. 근데 질문을 몇 번 뭐 왔다 갔다 해요. 제가 하긴 하는데요. 나중에 그 아버님이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혹시 상공이 그 남자가 결혼했다고 하면 어떡해요?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음. 근데 이제 무언가 대답을 뭐 걱정하듯 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얘기.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갔고, 유모가 여관으로 가가지고, 정말 찾았잖아요? 양소를 바로 찾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건네주는 거죠. 음. 자, 그렇게 해서 편지에 이제 시가 써 있다는 것이 이제 본문으로 나오는데, 그 시의 내용 당연히 읽어보셔야 되고, 누가 앞에 버드나무 심은 뜻은 임의 말을 묶어두려 한 것인데, 어찌하여 가지 꺾어 책책 삼아 바삐 서울 길로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얘들아, 이 시 속에는 어떠한 심리를, 어떠한 정서를 나타내주려고 했다고 해야 되는 거니? 이거는. 돌아가지 않길 바라는 거잖아. 나도 너에게 마음이 있는데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래야 돼. 음. 자, 그래서 이 시를 본 소유 어때? 감동. 그치? 그래서 또 시를 써서 주는데 또 소유가 쓴 시도 어때요? 뭐, 버드나무 천만 가지 가지마다 다 내 마음이 묶여있다. 마음을 묶어 놓았다. 그렇게 우리 월화노인 끝 만들어. 월화노인이란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 인연의 끈을 만들어서 봄 소식 이루자. 라고 해서 이것도 그저 자신이 상대방에 대한 그런 마음의 기품을 드러낸다고 하면 됩니다. 자신의 연정을 표현했다. 우리 인연 만듭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답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소유가 하는 말이, 음, 우린 너무나 멀리 사는 것 같으니, 오늘 밤 내가 아씨를 좀 만날 수 있겠냐. 한번 여쭤봐라. 이랬지. 그래서 유모가 채봉에게 갔다 와서, 벌써 갔다 왔어. 그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채봉한테 가서 다 해놓고, 또 채봉이가 한 말을 듣고 다시 온 거야. 그래서 유모가 갔다 와서 말했다. 일단 아씨는 그 답시를 받고 아주 감격했다. 그런데 하는 말이 결혼식 하기 전에 만나는 건 맞지 않다. 일단 나는 너랑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자, 그러니까 밤중에 만나지 말고 내일 집으로 와서 이제婚약을 정하자라고 했어. 음.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소유가 이제 안타까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씨의 밝은 의견과 바른 말은 소생에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구나. 막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최봉의 뜻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 밤에 만날 수 있어? 그랬더니 밤에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어차피 결혼할 건데 우리 내일 낮에 만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최봉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이거지 뭐. 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면 보는 건데, 자, 윗글에 나타난 특징을 한번 정리해봐라. 경기적인 요소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경기적 요소 없었습니다. 경기적 요소. 자, 이러면 우린 이걸 비현실적인 요소라고 하는데, 이 비현실적인 요소는 드러나 있지 않았다. 신비로운 공간 배경, 그 뭐 유사한 말인데요. 기억력은 좀 유사한 얘기인데 어쨌든 없었고요. 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인물의 외양 제시했고요. 뭐 하늘에서 내려온 듯이 뭐 이랬나? 자, 이렇게 비유적 표현 들어가 있었고요. 자, 시점을 보자면 이야기 바깥의 서술자라고 해야 되죠. 3인칭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이제 그리고 바로 읽었으니까 지문 다시 가지 않더라도 A 같은 경우가 이제 채봉이 쓴 시였고요. 채봉시. 그리고 B의 시가 이게 양소유가 쓴 우리 남자 주인공 소유의 시였어. 자, 그럼 A를 읽고 소유는 채봉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시를 읽고 어떻게 했어? 소유가. 즉 A를 읽고 소유가 채봉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했지. 누가 와도 이보다 더 잘 쓸 수는 없을 거야. 뭐 이랬나? 그래서 긍정적 태도가 더 강화됐다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A에는 소망이 좀 무산될까 안타까워하는 채봉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소망을 뭐라고 해줘야 하냐면 그 채찍을 가지고 뭐라 그랬더라? 아예 다시 봐야겠네 아무래도 기억이 안 나네. 음. 그 A 부분에 어찌 바삐 서울길로 향하는 거 이랬잖아. 그치? 음. 자, 나는 님의 말을 묶어두려고 했는데 어찌하여 채찍 삼아 가지를 꺾어서 자꾸 서울길로 가려고 하니? 이렇게 얘기했잖아. 음. 자, 그러니까 소망이 무산될까 봐 좀 안타까워한다. 여기서의 소망은 뭐겠어? 인연을 만드는 것, 만남이나 뭐 인연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 즉 A씨에는 만남이나 인연을 소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무산될까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해야겠지. 그다음 B에는 이 천만 가지의 소유의 소망이 부각되었다. 이거 맞죠? 그죠? 맞는 말이죠. 천만 가지에 모두 내 마음을 묶어두었다 이랬나?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자신의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천만 가지에 내 마음을 다 묶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을 해두었죠. 반어적 표현은 없었으니까 답이고요. 동일한 소재에 의탁했다. 그지? 버드나무. 36번인데요. 자, 이런 문제 좀 잘하자, 얘들아. 잘 풀자. 소유가 시동을 원망한 것은, 이제 소유가 시동 원망한 장면 있었니? 있었지. 음. 그럼 그것은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 어때? 거기에서 즉 소유가 시동을 원망했는데 그 원망은 자기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해서 그렇다. 자, 여기에서의 욕망을 뭐라고 해줘야 돼? 그 눈이 마주친 그거잖아.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서로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눈빛이 띠리리 통한 거. 그거잖아. 자, 더 바라보는 것을 이제 이어가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 데서 이 시동을 원망한 거다라고 할 수 있지. 음. 자, 2번. 채봉이 떠올린 옛말은 자기의 욕망 충족을 정당하기 위해서다. 채봉이 속마음에서 막 그런 얘기 있잖아. 옛날에 누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뭐 얻기 위해서 뭐 자기가 따라갔다라고도 했는데 뭐 이런 얘기였나 봐요. 자, 그러니까 채봉이 떠올린 그 옛말은 결국 자기가 먼저 구애를 하는 것을 스스로 좀 합리화하기 위해서잖아. 아, 여자가 먼저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있지만, 근데, 이러면서, 근데 신하도 임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왜 선택할 수 없겠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 충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즉, 내가 먼저 구애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되지. 그다음 최봉이 유모에게 지시 내용의 막중함을 막 강조했잖아. 이거 꼭 전달해야 돼. 중요한 거야. 이런 거. 음. 자, 그럼 이런 것은 주위의 시선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아니죠. 음. 자, 여기에서 이 지시 내용의 막중함을 왜 강조했다고 해야 되니? 우린 이 강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전달받는 건 대체 뭐야?
그만큼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잖아. 자, 자신의 욕망 성취에 대한, 아니, 말이 좀 길어지네. 대한 열망이라고 해줘야겠지. 그만큼 얘는 그 남자에게, 즉, 우리의 그 소유에게, 양소유 남자 주인공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잖아. 자, 유모가 최봉에게 질문했습니다. 그쵸? 만약에 결혼했다고 하면 어떡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이런 것은 최봉의 욕망과 관련된 당대 가치관을 좀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쵸? 즉, 여자가 지금 욕망하는 거는 이 남자와의 인연을 만드는 건데, 그 당시에 결혼을 했으면 이제 구애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뭐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한 질문이다라고 해줘야겠지. 음. 자, 최봉이 소유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거절한 것.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적 거절은 뭐라고 봐야 돼? 밤에 만나지 말고 낮에 만납시다. 이거잖아. 그럼 이렇게 부분적으로 거절한 거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여 상대의 욕망을 일시적으로 좀 제어해 두었다. 이렇게 말해야지. 음, 밤에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남녀가 밤에 만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어차피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낮에 만나자. 즉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여 상대의 욕망, 즉 밤에 만납시다라고 하는 이 욕망을 일시적으로 좀 제어한 것이다라고 해야겠지. 어, 지금 이 고전시 부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좀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봅시다. 우리 지금 가지문 정도만 보고요. 그렇게 연결되는 문제 정도만 볼 거예요. 자, 시조인데요. 선생님이 이 얘기 했을 거라고 보고요. 수업 시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지금 이 수국에,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가을이 됐다는 거야. 자, 가을이 되니까, 고기마다 다 살쪄 있네. 이래. 자, 가을이 돼서 고기마다 살쪄 있는 건 뭘 얘기하면 좋겠어? 이거 가을에 풍요구나. 또 이렇게 합치면 되죠. 그쵸? 자, 그러면서 이 넓은 바다에 실컷 놀아보자. 이래. 자, 가을이 되니까, 참 풍요롭네. 넓은 바다에 실컷 놀아보자.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인간을 돌아보니 우리 속세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자, 이렇게 속세를 좀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구나. 이래. 자, 우린 이렇게 해서 이 가에 이 추사 이라고 되어 있는 자, 이 연은 정리할 때 일단 뭐라고 해주면 돼? 그 자연 속에서 지내는 즐거움. 자연 친화지, 그치? 자, 그거와 동시에 여기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구나. 즉, 속세에 대한 거리감. 즉, 부정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 자, 넘어갈게. 건곤이 제각각인가 이것이 어디며? 아, 됐고요. 자, 이것은 어디인가?로 시작했다고 볼게요. 자, 이것이 어디냐면, 이것이 어디매요? 자, 서풍진 못 미치니 부채열 못하리. 자, 여기에서 서풍진이라고 해서, 즉, 서쪽에서 불어오는 먼지 바람, 뭐 이런 건데, 자, 이것도, 에, 음, 자, 이것도 즉 속세의 먼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세의 먼지, 즉 속세의 먼지가 못 미치니 어디에? 여기에 자연에 내가 있는 곳에 부채질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들은 말이 없었으니 자, 말이 많은 곳이 어디라고 해서는 속세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는 내가 있는 자연은 들은 말이 없으니 말이 오가지 않으니 귀 씻을 필요도 없다라고 한 거란 말이야. 음, 그것이 없다. 자, 그래서 역시나 주 8도요. 그 위와 같이 동일하게 주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이 자연은 너무 좋다. 속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도 닿지 못하는 곳이어서 너무 좋다. 서풍진이 닿지 못하는 또 말이 오가지 않는 자, 그런 것이 결국 이곳이 너무나 좋다. 자,
자, 서리가 옵니다. 자, 서리 내가 얘기했을지 모르겠네요. 자, 서리라는 말 나오는 것도 우리 계절적 배경이랑 연결시킬 수 있고요. 당연히 가을입니다. 추사잖아. 자, 설이 내리면 가을. 자, 서리가 오지만 추운 줄은 모르겠다. 자, 조선이 좁다 하나, 조선 밑에 나와 있어요. 자, 내가 있는 배가 좁지만 부세와 비교하자면 어떠하냐. 즉, 부세, 헛된 세상, 즉, 부세 역시나 좀 속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선이 비록 좁지만 부세와 비교할 정도, 비교할 수 없다. 그 정도로 나는 이 좁지만 너무나 만족한다. 이렇게 조선이 비록 좁다 하지만 부세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즐거움을 주는 곳이다. 나는 그래서 내일도 배 타고 놀 거고, 모레도 놀 거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음, 똑같아. 자, 그렇고요. 자, 반동 문제만 볼게요. 우리 39번으로 갈게요. 자, 추2의 수국. 자, 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추구의 조선. 마찬가지죠. 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국과 조선은 각각 인간, 부세와 대비적이다. 맞니? 맞잖아. 자, 인간 뭘수록 좋고, 자, 부세가 아니어서 좋고,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자, 대비적이다라고 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 추위에서 실컷 놀자 이랬거든. 그럼 실컷 놀자에는 내가 머무는 현재 공간에서의 그 경험을 아이고야, 지속하고자 하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내가 머무는 이 자연 속에서 나는 이 즐거움을 계속할 거야. 뭐 이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추위에 멀수록 더욱 좋다라고 한 것과 추팔에 이것이 어둠에요에서는 동일한 공간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다라고 했는데 동일한 공간, 무엇이 멀수록 더욱 좋다라고 했니? 일단 추위에서 자, 추위에서 무엇이 인간은 돌아보면 더욱더 멀수록 좋아라고 했어. 사실 이게 뭐 답만 봐도 틀리긴 했는데요. 자, 추위에서 인간은, 속세는, 인간 세상은 멀수록 더욱 좋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추팔에, 이 어둠에 언제 뭐 다시 찾으러 가지 않더라도요. 자, 이곳이잖아. 그치? 자, 이것은 동일한 공간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 아니지. 음. 자, 자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긍정적으로만, 그리고 속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만 형상화해주고 있는데, 표현해주고 있는데, 음. 자, 동일한 공간에 대한 상반된 인식? 아니지. 자, 즉, 서풍진이 못 미치는 곳이야. 여기는 말을 듣지 않아서 좋아. 자, 이런 것들이 결국 화자가 느끼는 속세와의 거리감이라고 해도 괜찮아? 괜찮고. 나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에서는 현재의 생활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라고 해도 괜찮아? 괜찮고. 자,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현대 소설인데요. 이제 현대 소설에서는, 이거는 좀 답만 볼까 해요. 알겠죠. 현대 소설도 잘 읽을 수 있는 눈을 이제부터 가지기 시작해야지. 이제 우리 수업 막 시작했는데, 뭐. 음. 자, 일단, 미클의 서술생 특징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 이 정도는 알 거라고 봐요. 자, 대화 있어요? 대화 없어요. 대화 뭔데? 큰 따옴표인데. 음. 자, 즉, 대화를 통해서, 대화 자체가 없었고요. 그리고 등장인물 간의 갈등, 대화를 떠나서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나니? 그렇지도 않고요. 자, 지금 과거를 떠올리는 형태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서술하는 주체가 교체됐다. 틀린 말. 지금 우리 주인공인 이 나라는 인물의 성격이 계속 바뀝니까? 그것도 아니고. 자,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의식의 혼란 이런 말 쓸 수 없고요. 자, 43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답이 2번이었잖아. 그치? 우리는 이제 글을 읽을 때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표현해주는 구절이 나타나면 참 중요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음. 우리 이 증조 할머니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부분을 좀 보면 90살이 넘은 할머니한테 검은 털이 나고
뭐 희고 깨끗한 네가 돋아나자 엄마는 불길해하고 노망에 들었다고 했어. 그래서 할머니한테 대꾸도 안 하고 바로 보지도 않았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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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이건 엄마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는 할머니에 대한, 즉 증조 할머니에 대한 엄마의 심리, 즉 엄마의 태도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엄마는 이러한 행동을 했대. 사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말을 막 행동으로 표현해주진 않았어. 그렇지만 지금 나는 그와 반대라는 얘기를 우린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할머니는 아니, 자, 그러나 할머니는 고양이 혼이 쉬어서 그렇게 울음소리를 내고 막 쥐를 잡으러 다니는 광자의 할머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 이런 게 좀 일반적인 노망난 할머니에 대한 설명인가 보지. 그러니까 즉 엄마는 할머니가 노망났다고 생각하고 좀 불길하게, 좀 불안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일반적으로 노망난 그런 할머니처럼 보지 않았단 얘기야. 또 마찬가지지. 오돌이네 할아버지처럼 자기가 싼똥을 주워 먹지 않던데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엄마 말처럼 이렇게 우리 증조 할머니를 노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바로 누가? 내가, 나. 즉,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이 증조 할머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 심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좀 나타내주는 부분이란 말이야. 나는 엄마랑 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증조 할머니가 노망이 들어서 난 노망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알겠죠? 자, 위 글은 뭐 너희가 잘 읽었다고 우리가 뭐 생각할게요. 하고요. 일단 선택지 보면은 나에게 옛 우물은 금빛 잉어가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공간 맞니? 맞아. 그럼 이러한 믿음은 증조 할머니가 얘기해줘서 그런 거 맞아? 맞아. 자, 답 2번이었잖아요. 증조 할머니에 대한 엄마의 부정적인 태도는, 자, 증조 할머니에 대한 엄마의 태도를 좀 부정적인 태도라고 말하는 거 괜찮아. 밥도 조금밖에 안 주고, 좀 거리를 두려고 하고, 말에 대꾸도 잘 안 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태도까지는 뭐 괜찮아.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옛 우물에 대한 내 믿음을 변화시키는 어떤 계기가 됐니? 아니잖아. 일단 그 태도와는 좀 별개로 우물에 대한 내 믿음이 변화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서 푼다는 건 뭐 의미가 없죠, 일단. 자, 넘어갈 거고요. 마지막. 어, 자, 너희들은 지문이랑 좀 왔다 갔다 해 보세요. 일단 기억 부분 보세요. 자, 기억이 물이 가득 찬 두레박을 힘겹게 끌어올리다 보면 어느 결에 우물 속에서 끌어당기는 악일센 힘이 따라 올라왔다 이래. 자, 즉 그것이 친구들과의 추억에서 비롯된 느낌이다. 그것들이 친구들하고 내가 어떤 추억이 있어서 그 서술에 연결이 된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자, 그런 거 아니고요. 뭔가 우물 속에 존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죠. 그 우물 속에 어떤 존재. 자, 그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 라고 해야 할 것이고, 뭐 일단 답은 2번이니까 넘어가고요. 볼만한 거 뭐 있을까? 그 디귿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지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디귿 보면 지금 강 건너섬에는 가지들만 삐죽삐죽 솟아있고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위에 새들이 날아와 있다. 우린 이런 걸 배경묘사라고 하는데 그럼 제대로 이해해줘야지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는 그런 배경이 지금 물이 다 빠져나간 이후야? 아니지. 물에 잠긴 그런 모습이라고 해야지. 그치? 음. 자, 그 다음 리을인데요. 자, 리을 한없이 깊고 어려운 동그라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자, 그 앞뒤 부분 잘 읽으세요. 선생님이 다시 읽어주지 않더라도 우물 속을 내려가는 그 사람의 두려움? 아니야. 바라보는 사람의 두려움. 바라보는 사람의 심리라고 해야지. 뭐 나라고 해도 좋고요. 자, 마지막.
자, 비음. 아이들은 우물턱에 조롱조롱 매달려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텅 빈 우물 속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자, 그 표현을 기대감이라고 해야겠어? 기대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결국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본 그 사람의 어떤 뭐 아쉬움이라고 하던가, 뭐 아니면 뭐 실망감이라고 하던가, 뭐 이래야지. 그런 아이들의 뭐 아쉬움이나 뭐 실망감이 드러나는 표현이다. 자, 이렇게. 자, 아시겠죠? 자, 고생했습니다. 선생님이 확인할게요.